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하귀남 민주당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이자 변호사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형두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교수이자 전 국회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8월엔 임시 개장, 9월엔 공식 개장을 할 거란 소식입니다. 마산 로봇랜드, 로봇 없는 로봇랜드, 식상한 콘텐츠란 비판을 받아왔지만 개장 날짜를 알리는 이번 브리핑에선 상당한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로봇랜드가 몇 번째 개장한다 지금 연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날짜도 날짜지만 사람들의 비판적인 내용이 여기에 콘텐츠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냥 또 하나의 그저 그런 놀이공원 만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가 또 지역적으로는 되게 멀어요. 네. 그래서 아직 그 교통 인프라도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창선 원장은 이 브리핑을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네. 그 자신감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소재가 로봇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에버랜드나 통도 환타지나 경주월드나 가면 다 대부분 보면 어트랙션의 좋고 나쁨의 그런 것들이지 테마 자체가 어떤 특정화된 건 없지만 여기는 로봇이라는 테마가 있는 거예요. 예. 로봇은 사실 움직이는 사람 비슷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그게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로봇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이 공공 부문하고 그리고 민간 부분은 나뉘어지는데 결국은 어린이들 위주로 많은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테마파크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공공 부문으로서 기술 개발, 네. 산업과 연계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놀이공원에 와서 놀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의 산업 현장을 목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보면 결국 이 로봇랜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냥 놀이공원만 갖고는 안 되고 네.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로봇 또 그것을 사람이 직접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오사카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면 해리포터의 마법사 그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마치 내가 영화에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코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로봇랜드도 요즘에 유행하는 웨어러블 로봇이나 아니면 네. 로봇끼리의 대항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드론을 띄워서 무엇을 실험해보는 이런 체험 형태의 특징적인 것들이 가미되어야만 롱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말씀처럼 사실 개장도 이번이 두 차례 연기된 터라 기대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막상 개장을 하면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인가 싶은데 그 로봇랜드의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주제를 잘 잡았습니다. 테마를 잘 잡았고요. 이게 이제 혁신 도시를 진주에 뺏기면서 마산 쪽으로 창원 쪽으로 하나를 새로 가져온 게 이제 이 로봇랜드입니다. 근데 로봇이라는 게 이 4차 산업혁명, 특히 AI, 인공지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미래 산업이 될 것입니다. 이 미래 산업을 이 창원, 마산, 경남이 붙잡아야 되고요. 지금 좋은 시작을 했죠. 일단 테마파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다른 예산 사업을 또 따와야 되고 새로운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지금 하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로봇이라는 게 그동안 대한민국이 지금 산업용 로봇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봇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 로봇이라는 게 지금은 산업용이 아니라 지금 아동용이라든가 또 고령화 때문에 우리 인구들이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이때 노인들과 이야기해주는 AI 로봇, 요즘 음성으로 노래 한 곡 틀어줘 그럼 노래를 틀어주고 또 가볍게 집에서 사실 가사를 돌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이고 또 시장도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중국이라든가 아시안 전체가 고령화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좀 특성화된 산업용은 좀 뒤처지더라도 이 고령화 인구 또 인간을 위한 약간 웨어러블 로봇이라든가 또 어린이 로봇이라든가 또 노인을 돌보는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을 특화해가지고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경남이나 창원시가 좀 바짝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제를 대구에서 자꾸 가져가려고 그래요. 사실은 대구가 로봇 산업의 메카다 이렇게 스스로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에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로봇랜드가 그냥 단지 어떤 어뮤즈먼트 파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로봇을 통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산업의 동력이 되는 이런 걸로 우리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경남과 창원의 모든 그 역량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치 문제인데요. 위치 문제인데 이 구산면이 사실은 바다 입지가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만일 많은 사람들이 이 로브랜드를 보기 위해서 온다고 한다면은 네. 이것을 마산의 의시장 그리고 진해 또 창원까지 해양 이 창원 전체가 약 해안선만 320km가 넘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네. 이런 관광으로 연결시키는 또 소재로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개장이 좀 연기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로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1년을 맞았습니다. 특히 경남의 민선 7기는 다양한 이슈로 출범부터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오늘 헬로 이스토크에서는 민선 7기 지난 1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경남도의 민선 7기 1년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은 우리가 1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때 당시로 놓고 보면 사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죠. 예. 크게 두 가지인데 우선 대폭 교체. 우리가 14명의 시군 그리고 도지사까지 교체가 됐고 또 그중에 7명이 민주당으로 교체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폭 교체와 민주당의 약진이 큰 특징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기대를 하죠. 뭔가 이제까지 어떤 좀 루틴한 늘 그저 그랬고 바뀜도 없이 딱히 소통이나 이렇게 전달됨 없이 흘러왔던 그 행정에서 이제 좀 바뀌는 네. 소통과 변화의 리더십을 기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여당의 민주당의 약진이 됐으니까 거기서 어떤 여당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거든요. 예. 지난 1년간 뭐 거제시나 창원시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 뭐 양산의 김해에 많은 민주당 시군 시장이나 군수나 그리고 도지사님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전국적인 경기에 약간 불화로 그것이 좀 빛이 덜 날 뿐이죠. 네, 어쨌든 최근 각종 언론에서 지난 1년의 성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쏟아내고 있는데 그렇죠. 예. 변호사님이 보실 때 가장 큰 성과 뭐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리더의 소통하는 모습을 직접 주민들이 변화의 모습을 목격했다는 것이 가장 크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여당의 힘을 이제 실제로 보았다는 거죠. 리더가 과거에는 그냥 시장, 군수, 도지사가 가면 공무원들이 따라가고 시민들이 직접 접촉하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예. 일례로 최근에 구암시장에서 그 캐노피 완성돼 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개장식을 합니다. 네. 허성무 시장님이 거기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행사 가면 맨 앞자리에 보통 그 내빈들 자리로 비워두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라 예. 앞자리를 먼저 앉아버린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내빈석이라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장면이 흔히 목격되잖아요. 네. 그때 허성무 시장님은 두시라고 우리가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예. 허성무 시장이 오히려 내빈석에 노인들을 앉히시고 본인이 서 계셨거든요. 그럼 다른 내빈도 따라 일어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SNS에 좋은 그 미담으로 회자되는 것을 보면서 소통하는 리더십의 변화가 생겼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김경수 지사를 위주로 해서 허성무 시장과 김경수 지사를 위주로 해서 정부의 그 대형 국책 사업을 많이 따온 것, 서부 네. KTX 예비 타당성 면제라든지 제2신항을 경남도로 유치한다든지 총 국책 사업비만 한 10조 이상을 김경수 지사 경남도와 창원시가 유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다음 시대의 어떤 씨앗을 확보를 한 종자를 확보한 확실한 여당의 힘을 보여주었다. 그게 두 가지 큰 점이죠. 네, 대형 국책 사업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지난 1년간 경남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이유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신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당연히 도지사라면 해야 될 일이고요. 네. 그걸 만한 도지사가 더 문제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 예산 규모가요 400조, 500조입니다. 네. 사실 모든 지역들이요, 모든 도 시도가 그 예산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 경쟁에 뒤처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그 예타 면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 사업이 많이 왔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정말 국가 재정이라는 게 제한이 있는 것이고 그 재정을 알뜰히 써야 되고 경남은 오히려 그 재정 사업을 더 알차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그걸 따왔어야 되는데 예. 그걸 이제
각 지역의 전국의 뭐 시도가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비판 사례고 이건 사실은 지난 시기에 민주당이라든가 지금의 집권당이 비판했던 사안입니다. 예. 예타 없이 지역 사업을 나눠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어쨌든 이 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게 경남 경제 발전의 씨앗이 정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과 함께 지금 새로운 출발을 했습니다만 바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의 그 온라인 댓글 여론 조작 때문에 지금 네. 김경수 지사의 발목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어서 도전 공백이 생기는 경우도 생겼고 물론 행정부지사가 대응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 경남 전체로 보자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이런 문제였고 네. 바로 이건 민주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 아쉬운 점 하나는요. 이 경남 지역에 고유의 산업이 있습니다. 경남 지역 특히 창원이나 거제 이쪽 지역이 최근에 옛날에는 이 산업 우리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산업 위기 지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산업 위기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걸 좀 더 되살리고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맞는 정책들. 예컨대 창원은 우리나라 발전 산업의 중심입니다. 이 발전 산업의 중심인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그냥 무분별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지금 창원의 대표적 산업과 인근의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거든요. 이럴 때 경남지사가 오히려 정말 중앙정부의 영향이 있는 발언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이 이미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경남의 지사가 경남의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 부분 좀 짚어볼게요. 드루킹 사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민선 7기 3년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우선에 지금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재판 시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럴 경우에 3심까지 내년 봄 전에 끝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당장 보궐선거 여부가 지금 하나의 그 새로운 변수로 이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문제는 민주주의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김경수 지사로서도 할 말이 있을 테고 네. 재판을 통해서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1심 판결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법원의 판결을 쭉 보면은 1심 판결이 그렇게 많이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에 굉장히 나름의 그 증거 능력을 가지고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역시 그 김경수 지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목이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 산업의 최고의 문제점을 이 현재 여권의 실세 지사답게 선도적으로 제기해서 그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재판과 분리해서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사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재판에 관해서는 그 내용이나 그리고 또 그 변호인들 김경수 지사의 그 여러 가지 행동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기대할 만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재판 내용의 핵심이 그 킹크랩을 시연할 때 김경수 지사가 같이 보았다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드러난 자료들을 보면 식사를 위해 카드를 계산한 그 영수증이나 또 그 동선이 결국은 보았다고 하는 그 시점과 거의 겹치기 때문에 그 네. 보았을 리가 없다는 쪽에 신빙성이 좀 더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나 그 변호인들이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60명의 단톡을 열어서 재판 내용에 그리고 대응하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걸 보면 뭔가 자신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도정에도 이제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재판에 할애되면서 조금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2배로 뛰는 듯합니다. 네. 최근에 보면 강소연구특구라고 전국에 6곳이 정부가 지정을 해주었는데 우리 경남이 김해, 진주, 창원 6개 중에 3곳이 경남이에요. 김경수 지사가 더 뛰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최근에 창원에도 보면 스마트 산단, 수소 단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원전 얘기를 하지만 원전은 환경과 양립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무언가 새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 이 고민의 흔적이 있는 겁니다. 네. 스마트와 수소가 그리고 강소 연구특구가 앞으로 우리 경남을 먹여 살릴 경남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지금 종자씨를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재판도 잘 마무리하겠지만 거기에 투입된 모자란 시간을 2배로 더 뛰는 것 같아요. 그 민선 7기 1년간의 문제 중에 이 문제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해 신공항. 지금 그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죠. 예,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공항은 왜냐하면 오래된 문제고 대구 경북이라는 그리고 부산 경남이라는 어떤 지자체 간의 어떤 유치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고
또 공항이라는 그 자체의 물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공항의 필요성이 김해 공항에 어떤 한계가 왔다는 증설의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이라는 관문공항, 24시간 돌아가는 공항이 있지만 유사시에 그런 것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어떤 전략적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예. 김해 공항을 늘리는 것이 다른데 또 새롭게 여는 것보다는 너도 유치 못하고 나도 유치 못하고 그냥 그대로 늘리자라는 정치적으로도 어떤 절충수지만 물리적으로 보아도 거기가 그 접점이 되긴 되겠죠. 그렇지만 이 공항은 굉장한 소음입니다. 옆에 살아보신 분은 아는데 지금 김해 공항 주변도 소음인데 더 크게 늘린다면 더 큰 소음이 나기 때문에 김해 분들은 참을 수가 없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를 해봐달라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봉합되었던 갈등이 다시 또 나오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네. 차제에 어차피 국무총리실로 가게 됐으니까 그냥 정치적 서로의 절충에 의해서 여기로 머물렀던 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말고 네. 한번 원점에서 정말 관문 공항이 필요한가 예. 이 소음 피해 대책을 어떤 뭐랄까 감수하고서라도 여기에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새로운 곳에 여는 것이 과연 안전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느냐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원점으로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결국은 설득의 문제입니다. 네. 소음 피해로 신음하는 주민들도 결국 지자체가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면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양 또는 여러 지자체 간의 갈등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이 나면 이제는 이제 설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번엔 경제 민심 부문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경남의 주력 산업인 이 제조업이 좀 침체하면서 체감하는 성과는 좀 미미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권 경제 통계를 보더라도 사실은 그 짧은 단기 일자리,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 이런 말이죠. 단기 일자리는 조금 늘어났지만 실업률이 계속해서 심합니다. 그리고 이미 산업위기 지역이고요. 이 심각한 상황에 특히 이제 산업의 중심이었는데 최근 이제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52시간제 도입해서 지금 이 3중 4중으로 이 경제 산업 위기 지역에 직격탄을 날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그 경남도정에서 지사를 비롯해서 경남의 그 시장 군수들이 좀 잘 살펴야 될 대목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최근에 지역 언론 기관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김경수 네. 지사라든가 또 각 지역별로 창원권, 동북권, 서북권, 남북권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이 일자리 문제 그리고 경제 상황 때문에 굉장히 지지율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다면은 지금 아까 이제 원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원전이라는 것도 이게 어느 시기까지 지금 원전이 계속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안정된 상황이 있고 네. 이걸 뭐 수천 년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원전을 잘하던 원전을 다 없애버리면은 그동안 원전 산업으로 발전 산업으로 이어져 왔던 이 지역의 경제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근데 한 3, 4호기 정도는 더 짓자. 그렇게 해서 이 전환할 시간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수소 경제라는 건 아직 이게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건 새로운 또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무슨에 당장 경남 경제를 직행해 왔던 산업부터 다시 살려내고 또 제대로 지금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안 그래도 가뜩이나 위기 지역에서 고용과 이 산업 상황이 침체되어 있는데 그게 더 큰 충격을 주는 그런 사태는 좀 완화시켜야 되는 정책 그게 더 지금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예컨대 최저임금도 지역별로 조정하다든가 아니면은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든가 하는 이런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남도정도 또 경남의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경남도 민선 7기에 대해서 다뤄볼 문제들이 참 많은데 시간 관계상 참 다루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3년을 위해서 경남도가 해야 할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지난 1년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기간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수의 도민들은 당장 열매를 먹기를 원해요. 배가 고프니까. 이 점을 충분히 헤아려서 우선 단기적으로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선별을 해서 성과를 보여주면서 도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미래로 향해 가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경남도가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를 구분해서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1년의 성장통이었다면 앞으로의 3년은 성장을 통해 결실을 맺는 시간이어야 될 겁니다.
민선 7기 더욱 발전하는 경남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